오늘 보실 지역은 과천입니다. 지금 10억 로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무순위 청약 12가구가 나온다. 이 10억 무순위 청약은 왜 나오게 되느냐? 10억이 달하는 시세 차익, 누가 사줘야 시세 차익이겠지만 그냥 주변 시세보다 10억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10억 이상의 거품이 끼어 있다. 왜 나오느냐? 10억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요, 부정청약이죠. 부정청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왜냐면 다른 지역보다 과천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천 지정타 나오는 분양가가 심지어는 덕은지구보다 저렴하다, 이 이야기 나올 정도였고, 근데 과천의 집값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이 재건축 아니면 신축이더라. 그러니까 집값 거품 시기에는 그런 쪽이 더 거품이 많이 끼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차이가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청약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지금 전세가 반지하 옥탑방 월세까지 싹 사라졌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슬슬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반지하 옥탑방 월세까지 왜 사라졌느냐? 실질적으로 고시원 이런 데 있으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저게 사라지느냐?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많이 들어갔을 거다. 왜? 예전에 서울 보시면은 서울 고시원 같은데 안 살고 월 10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왜 들어갔어요? 청약 받으려고.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는 수요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찡찡대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고시원에. 그래서 나 서울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이런 자격 만족해가지고 서울 청약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과천하고 하남이었죠.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가밀 택지지구가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을 3기 신도시, 과천 신도시. 그래서 요 두 지역이요, 왜 많이 몰렸느냐? 일단은 서울 보면요, 이쪽에 강남 4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성남하고 하남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 동작 있고 이쪽에 과천이 있죠. 그러니까 강남이랑 가까우면서 분양이 많이 되는 거예요. 성남 쪽은요, 분양이 많이 될 신도시는 책정이 된 게 없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부수고 분양해라. 그러면 무슨 효과가 벌어지죠? 멸실은 늘어나는데 수요 역시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갭이 줄어드니까 매매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빨리 부수고 해라.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어느 나라에서 30년 되자마자 부수고 지어요? 우리나라야 집에 부동산에 미친 나라니까 박근혜 정부 때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나 하고 자빠졌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와요. 지금 집 지으려면 환경 얼마나 파괴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그거 부수고 집이나 짓고 있다, 환경 파괴하려고. 아파트 부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으려면요, 그 자재 마련하는데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는데. 그런데 MZ세대들 환경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는 척 하면서 컵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 아파트가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부수고 짓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환경에 영향을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시켜주지 않더라. 훨씬 더 많이 파괴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요, 지정타에 부적격 당첨자들이 입주했는데 계약 해지랑 퇴거 통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왜 부정청약을 했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가는 오히려 저렴하게 나왔고, 당시 상황보다, 그리고 시세는 타 지역보다 거품이 많이 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갭은 더 커질 테고, 그러면 떨어져도 10억 떨어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집값이 한 12억 정도 하는데 분양이 9억, 10억 정도 나와요. 2, 3억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요만큼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들면 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8억, 9억 이렇게 분양받는데 집값은, 주변 집값은 20억 이렇게 해요. 그럼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거품은 낀 만큼 떨어집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면 집값 거품은 그때보다 더 장기간 길게 끼었고, 가계부채 위험은 더 커졌고, 거기서 이제 DSR 규제 들어오면서, 예전에 일본 바젤 1 들어오면서 망했죠. 그런 것처럼 은행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여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 막상 힘들게 청약됐는데 어때요?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렵다. 왜? 인프라 확보가 소홀히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 언론에서는.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지. 그래서 형제 고독 오른다고 했을 때 어이가 없다. 왜?
거기는요 학교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구도심이랑 끊겨있는 위치인데 학교도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가 막 가격이, 그것도 평택인데 거기까지 가격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것처럼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일단 집부터 때려 짓고 본다. 이게 집값 거품기에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GTX로 오른다 이딴 이야기 나오고 있죠. GTX로 오른다가 아니라 GTX는 이미 들어와 있어야지 신도시가 형성되려면.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안 들어왔는데 이미 거품이 끼고서 GTX로 더 오른다고 거품 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이성적인 과열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문제는 원래는 그게 깨지긴 하는데 깨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완화되고 막 그래서 더 오르기 시작하니까 요때 공포 수요들이 쫙 들어가서 더 올랐죠. 그러면은 이번 거품은 진짜 위험한 거품이다. 예전 거품은 맥주잔을 기울여서 따라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생긴 정도라면은 지금 거품은요 그냥 여기다가 때려 부었어요. 요만큼이 거품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 별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중앙도 아닌데 왜 과천 중앙역이야. 되게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워봐요. 덕은지구에 가보면요 DMC 이런 단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동탄에 가보면 동탄도 아닌데 동탄 이름 붙은 데 되게 많아요. 뭐 어디가 조금만 붙는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가면요 목동 아닌데 뭐 신월동 이런 데서 목동 붙이고 있어요. 목동 신시가지에서 신정동 신시가지 들어가서 거기가 학군지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자. 편의상 나는 목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동은 목동 신시가지고 나머지가 신정동 느낌이니까 굳이 목동이라는 이미지가 고급이라고 쓰면은. 근데 뭐 신월동 같은 데서도 목동이 붙어 있더라. 똑같은 거예요. 과천 중앙역이라고 저기 박아놓으면 저기가 중앙인 것 같잖아. 이쪽이 원래 구도심인데 이쪽이 중앙보다는 좀 남쪽에 쏠려 있죠. 그러니까 중앙역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중앙이다.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막상 이쪽 입장에서는 중앙역 이름 붙으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이쪽 입장에서 어때요? 중앙역 붙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막 집값이 올라갈 것 같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견을 말하자면 중앙 아닌데 중앙역 이름을 붙이는 건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여기 뭐 지식정보타운역 이런 정도가 괜찮죠. 사실 이름으로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거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6억 아파트 12억 됐다. 얼마 만에? 요걸 보셔야 되죠. 1년 조금 넘어서. 지난 5월에 12억 8,300이 됐는데 지난 6월 11개월 만에 얼마가 떨어졌다? 4억이 떨어졌다는 거죠. 의왕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레미안슈르 여기도 지금 떨어졌죠. 1억 8천.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저기 버블세븐 위주로 중심부부터 떨어졌다면 지금은요 외곽 지역부터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약한 데부터 떨어진다. 예전에 중앙 지역이 약했다가 아니라 부실해진 거죠. 외곽 지역은 거품이 얼마 안 꼈는데 버블세븐은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부실해지니까 거기가 쭉쭉 떨어졌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중심이든 외곽이든 다 거품 껴서 거품으로 생겨난 부실도는 똑같은데 중심부보다는 외곽이 더 약하죠. 수요도 약하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먼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과천보다는 의왕이 더 외곽이니까 의왕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과천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마찬가지죠.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보면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매매 가격 지수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는 오르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는 왜 올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몇몇 지역들은 오른다. 그 이유는요 요거 8월 전세 대란 때문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니죠. 뭐 때문이에요?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공급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에 과천으로 가신다. 그거라면 모를까 과천이 지금 학군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보지도 않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요 때문에 그래서 중심부가 집값이 오른다. 요것은 거짓이다. 실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 여기가 좋은 지역인가 보다 하고 실수요들도 들어가고 투기수요들도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막상 거품 싹 걷어내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찾기 좋은 동네는 아니죠. 왜냐? 집값은 비싼데 시설은 개뿔도 없더라. 별로. 집값 대비로는 솔직히 후지다. 살기에는. 과천이 후진 동네가 아니라 저 가격 내고 들어가기엔 후지다. 그 가격 낼 거면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 떨어진 거는 통계상 바뀐 거고요.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매우 낮죠. 재건축 단지가 많고 그나마 여기저기 분양한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 들어오고 지정타 분양하고 한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전세가 올려놓은 건데 들어가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투기 수요도 들어가기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면요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몇몇 건으로 가격 쭉쭉 올리는 거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하락 비중은 전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이긴 하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던 심리를 어떻게 살린 거예요? 자 3월부터 살아난 이유는
3월 9일에 당선. 그래서 5월부터는 제대로 살아날 것 같아 보이죠? 취임이니까. 그런데 막상 이랬죠. 그러니까 요때 심리가 최저였다가 심리가 조금 살아났는데 결국엔 다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지금 거래 건수는 언제가 많았냐? 거래량은 줄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세 같은 경우도 뭐 중간중간 칠 때 있지만 월세 튀고 거래량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매매는 확 줄어드는데 실수요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분양 받을 수요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거기 안 사는데 혹은 거기 안 살아도 되는데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가격 어때요? 로또 하고 있는데 지금 14억 8천까지 떨어졌죠? 매물도 이제 슬슬 낮춰서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 안 되죠? 17억 8천 거래됐는데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내놓고 있다. 전세는 튄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튀진 않았죠. 매매가가 이렇게 튀었는데 전세가가 튀어 보일 리가 있느냐. 전세가도 지금이야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분양으로 인한 현상이고 지정타 마무리되고 사전청약 끝나고 하게 되면은 슬슬 이제 금리 영향으로 빠지겠죠. 자, 여기는 올라서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거죠, 거의. 그리고 호가는 더 떨어져서 나오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멈춘 거죠. 작년 이후 거래가 안 되죠. 여기는 뭐 거래 한 건 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호가는 더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안 팔리고 있더라. 역시 전세가도 상승세는 거의 멈췄다고 보면 된다. 전세는 지금 쭉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전세 못 살겠다고 나오니까 슬금슬금 내놓고 있는 거고, 월세도 쭉 빠졌다가 지금 슬금슬금 내놓고 있는 정도인데, 이게 빠진 거는 이제 분양 때문에 요 시장은 그나마 살아있는 건데, 요 시장 보면은 매매는 망했다.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은 많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내놓는데, 사는 사람들이 못 사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선동하는 이유는 뻔하다. 입주 많았죠? 올랐어요? 줄었죠? 떨어졌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는 개소리다. 그리고 만약 그럴 거면 내년 내후년에 올해보다 공급 많은데 집값 올해보다 더 떨어져야죠. 입주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피스텔도 이제 미달이 나더라. 이제 아파트 비싸니까 대출 많이 나오는 오피스텔로 가세요.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많이 나오는 상품이 오히려 독이더라. 결론 뭐예요? 과천, 로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안전할 뿐이지 저게 100% 10억 로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과천은 분양가가 저렴한 게 아니라 집값 거품이 심한 거다. 그런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전월세가 조금 버티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은 대침체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의왕은 4억씩 떨어지는데 과천은 거품 더 많이 꼈다고 하는데 왜 1, 2억밖에 안 떨어져? 시작입니다. 앞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고, 거래량 보면은 뭐 이제 10건도 안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지표가 안 나오는 것일 뿐이지, 매물 쌓인 거 보면 답 나온다. 그리고 호가 떨어진 거 보면 답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